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심지어 대만이 침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태가 벌써 중앙정부의 불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두 명이 몇 명이 솔직히 계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억대 단위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뭐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가치 포정물이 너무 많다 중국은 현재. 그러니까 얘 아프간도 아니고 사실 아프간이 그 자랑했던 게 미사일 쏴봤자 미사일보다 비싼 표준물이냐 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현무보다 비싼 게 뭐 수준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미사일 전력을 안 들여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면전이 붙었을 때 치료의 대가는 엄청나다. 구분을 걸어야 된다 말이야. 국가 운명을 보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미국하고 싸워도 바빠졌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력을 소비한다? 그럼 진짜 국가 노예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싸우려면 솔직히 프랑스나 영국 같은 애들이 쳐들어와도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국가 혼란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두려워하는 거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든 방어한다 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나라가 싸울 때는 진짜 구분을 걸어야 돼.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싸워야 된다. 다른 나라는 뭐야? 미국조차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미국도 잃을 게 많거든. 진짜 전면 붙으면 중국이랑 전면전 붙으면은 잃을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쓰면 우리나라 미국 중국과 싸워서 진다는 거는 그 우리나라 국가 멸망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 싸울 때 결심이라는 거는 진짜 서로 목숨 내놓고 싸우는 전쟁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한번 밀면 끝장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야 뭐 몇 발 맞아 너 물론 그런 다 해보겠지만은 뭐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 공멸하지 말고 합의합시다. 다른 나라는 거리도 멀고 영국, 독일은 또 거리도 멀고 그 외에는 뭐 감히 대적하려고 했어요 중국에. 러시아 빼놓고 러시아는 또 당연히 안 싸우죠. 왜냐면 러시아가 싸우는 건 죽음이지 진짜. 해군 진짜 엄청나니까. 그래서 아예 대신에 러시아는 경제로 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로 어떻게든 하면은 어느 정도 조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싸우려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에서 다 밀리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사실상 거의 구부 멸망 수준의 타격이 있어. 멸망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거리인데 제가 봤을 때 호주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호주가 어디 있냐 이거 호주는 진짜 2억만 있는 거 없는 표현하면 물론 그렇게까지 먼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그런 데서 이가 수상한다니까 잠수함 보고 순찰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중국의 위협이 될까? 장기적으로 위협이 맞지만 상당히 도움은 될 거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이 호주에다가 이 핵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돼가지고 이 프랑스랑 이 난리가 지금 프랑스 난리 났어요 지금. 많이 국가가 발등 뒤집은 상황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간단히 이 50조 잠수함 사업이 단순히 50조 100조짜리가 아니에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파생된 효과를 생각하면 몇백조가 될지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 해상 강국으로 발동할 수 있는. 옛날 프랑스는 해상 강국이었던 거 아시죠? 엄청난 해군을 갖고 있는. 왜 요즘 프랑스가 비리비리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심지가 없으니까 해군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고 옛날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드골이라든지 진짜 드골 약간 뭐 핵잠수함 이름이 드골이죠. 그걸 억지로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공목는 하마죠. 잠수함 뜯어서 고쳤다니 말을 잘라서 그때 잠수함 그때 핵 항모 설계할 때 설계를 잘못하면 만들다가 중간에 뜯어서 다시 고쳤다는 얘기인데 돈이 뭐 거의 2배급으로 들어갔다는 거 얘기로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 사업만 잘했어도 부수적인 게 몇백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단교 직전이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그리고 분노. 2시간 그러니까 왜 진작 특히 핵심을 안 알려줬냐. 그게 사실 여기서 나름대로 의혹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프랑스하고 계약 관계가 불과 2주니까 2주 전까지도 계속 진행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 그것 때문에 호주 그 주요인사가 왔을 때는 뭐 완전히 국빈 대접을 국빈 대접에 뭐 특히 그 계약서 관련해서 어떤 뉴스에서 설명하기를 계약서 최종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이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제서 물리면은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실제 이게 이런 정도 수준 단계였으면 프랑스 국내에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예를 들어 자재 같은 걸 산다든지 뭐 했을 텐데 이거 진짜 그냥 혹시 진짜 몇천억 단위에 심하면 몇 조 단위에 지금 손해가 난 거 아니냐.
단지 계약이 파토난 게 아니라 그동안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다가 그것까지 다 날려먹은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프랑스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트위터를 날렸대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예. 그 국제사회가 정글이라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게 실제라는 걸 오늘에 알았다. 예. 그래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야생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문학의 나라답게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다고. 야, 큰일 났네. 이게 인생 타령했을 때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인생 타령한다는, 프랑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데 프랑스 사람만큼 인생 타령하는 순간은 그걸 같이 죽자는 얘기인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고 예. 한국에다가 대대적인 어떤 그 군사 기술을 갖다가 수출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호주에 못 판 어떤 그런 그 손해를 한국에다 팔아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프랑스의 엄청난 기술이 한국에 이전될 가능성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뭐 일단 번외 얘기지만 네. 사실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지금 상황인데 왜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군사기술을 두려워할까? 사실 네.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중국도 두려워하고 왜 일본도 두려워하고 미국도 진짜 다 두려워하냐? 러시아 빼놓고 다 두려워한다. 이거 왜 러시아 빼놓고 다 두려워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와 미국이랑 외교 관계가 돈독한 나라, 유일한 나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다 통틀어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런 식으로 동시에 심지어 군사협정까지 지금 지소미아 맺고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군사협정까지 같이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이미 진작에 지금 미러 대립이 격화되면서 10년 전까지 아니더라도 다 이미 편을 갈랐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더 황당한 건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랑 미국이 어떤 전혀 항의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관련해서 좀 난리치는 게 있어도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역사 이미 그걸 난리치기는 이미 역사적 국가 관계가 너무 돈독해져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거 전쟁까지 뭐 완전 국제 그만큼 잃은 게 많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의 외교가 돈독하다는 게 뭐냐면 두 나라의 군사 기술을 지금 같이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나라 기술이 접목돼가지고 지금 융합된 무기를 만드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하는지 미국도 모르고 러시아도 몰라요.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그걸 별로 개의하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강한 게 우리나라가 러시아 덕분에 군사력이 강해지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하면 러시아가 상대할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그런 나라 상대하는 차라리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훨씬 낫지. 인구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해질수록 이익이에요. 당장 쳐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한테 끼치는 이익이요. 상을 말 못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경제도 문제인데 앞으로 미래 경제는 더더욱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 앞으로 러시아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그 키포인트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 뭐 서방 교육이라든지 특히 북극해 개발은 우리나라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쇠빙선. 우리나라 쇠빙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뭐 지금 뭐 몇 조 단위로 지금 배를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북극해 쪽에 이 가스 유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밖에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불금사업을 통해서 러시아 기술도 많이 받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프랑스 기술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미스트랄. 사실 우리나라가 만든 새로운 그 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미스트랄 기술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이글라 쪽 러시아 쪽 하고. 그래서 프랑스하고도 생각보다 그 군사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초음속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 러시아 기술이라고 하죠. 예. 사실상 러시아하고 이스칸데르 기술을 받아들인 거. 근데 그 초음속 미사일 중국제하고 우리나라 거는 모양이 틀린 거 아시죠? 네. 이게 중국제가 아직 정확히 실체는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만든 왜 수상 기술이 초음속이냐? 램제트 방식을 쓰고 있다. 네, 그렇죠. 램제트 방식이 뭐냐면 혹시 미그 21이라는 그 군사 쪽에서 좀 아는 사람 미그 21 전투기 앞머리 모양이랑 서방 세계 다른 전투기들 앞머리 모양이랑 전혀 다르는 거 알 거예요.
그 둥그런 그 구멍에 그 앞머리가 뚫린 듯하면서 앞에 뭐가 뾰족하게 다시 그 안쪽으로 솟아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흡입을 용이하게 흡입 자체에 집중하는 형태고 미국 전투기는 그에 비해서 앞머리가 그냥 뾰족하고 그 공기 흡입과 양쪽에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밑에나 그거는 그 앞에 그 레이더라든지 그런 걸 좀 우선하고 공기 흡입은 좀 차선측으로 밀리는 형태래요. 다시 말해서 그 형태가 공기 흡입에 굉장히 최적화 있는 형태인데 미사일을 그렇게 모양을 그렇게 앞머리 모양 그렇게 만들고 거기서 빨아들이는 공기를 다시 재연소시켜서 엄청난 추진력을 만드는 게 젠제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속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나라 이번에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니까 앞머리 모양 보니까 그거가 다. 러시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우주 협력이나 로켓 협력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엄청 많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쏘아올린 그 누리호라든지 이런 그 전에 그 로켓. 예, 맞습니다. 기본 1단이 이제 러시아 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관련 기술이 거기에 다 계약상 다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난 거를 만들었다고 하죠. 사실 이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러시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러시아 기술 우리가 다 빼먹은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당시 경제도 막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러시아 기술 연명시켜준 거예요. 엄밀하면.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 다 그냥 딴 데 가가지고 뭐 풀빵이라도 팔았겠지. 그 저기 그 일본 그 위쪽에 국가 그 무슨 열도가 있잖아요. 사할린이? 아니 열도. 그게 사할린이 무슨 섬들이 쭉쭉 있어요. 이런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거기에 그 준 군사 협력을 우리나라가 맺는다고 해요, 러시아가. 그렇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호방위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열도를 일본이 찾겠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주둔하면서 지켜주길 바란대요, 지금. 그리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서 거기를 일본이 침략을 하면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일본으로 전쟁 개입되는 그런 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열도가 그 반쯤은 한국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일단 그 내용. 근데 이해는 러시아가 그걸 추진하는 것은 이해는 한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해군력을 동원해서 거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해군이 사실상 연분되고 평소에 전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급한데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동해에 한국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군이 거기까지 같이 순찰해주면서 일본이 넘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련하고 일본 사이 그 사할린 그 해협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자유 통과 계약을 맺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실현 가능성은 좀 낮은 게 그 당장 이것이 또 엄청난 군사적 정치적 지갑전도 가져오니까 어렵긴 한데 또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그것도 실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급변하고 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건 왜 우리나라도 유리하냐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급변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가장 빨리 그걸 어떤 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다. 그게 사실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현실이다.